증정시력 29권 중종 12년 9월 28일 신축 두 번째 기사 1517년 명정덕 12년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다. 증정시력 29권 중종 12년 9월 29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유인숙을 장령으로 민수원을 홍문관 교리로 삼았다. 증정시력 29권 중종 12년 9월 29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집이 김희수가 아뢰기를 근래 재변이 끊이지 않고 시학날에 천둥이 있었으므로 아래 사람들이 무슨 까닭에 그런지 몰라 지극히 놀라워합니다. 신은 산께서 참되게 응답하는 것이 미진해서 그런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나라 안에 억울한 일이 반드시 많을 터인데 조정의 백료가 어찌 직분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상하가 서로 닿고 산께서 더욱더 염려하셔야 합니다. 한갓 거칠에만 하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간이 아랫 일도 빨리 쾌하게 결단하셔야 하는데 이토록 굳이 거절하시니 언간이 먼저 맡긴 뜻을 가려서 펴지 못한다면 외방의 아랫 백성이 어찌 억울함을 펼 수 있겠습니까? 언로가 트이고서야 아랫 사람들의 뜻이 위에 통할 수 있는 것이니 언로가 막히면 아래에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위에서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신등이 아랫 일을 심상히 여기지 마시고 회의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고 정응이 아뢰기를 지금 조정의 채통이 바르지 않고 기강이 서지 않았는데 만약에 상께 통제하는 방도가 계시다면 기강을 세우고 채통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께서 한나라의 일을 맡기시는 자는 삼공이니 육조가 그 소관의 공사를 다 정부에게 신고하여 정부가 살피고 소각사 소관의 공사는 육조가 살피면 서로 통제가 되어 잘 되어 가지 않는 일이 없을 터인데 지금은 삼공이 나라의 일에 힘쓰지 않으므로 계속되는 바가 없으니 육경인들 어찌 제 집처럼 나라를 건심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백사가 해이한데 위에서 대신을 성실하게 대우하지 않고 대신도 제 집처럼 나라를 건심하지 않는다면 군신은 한갓 명의를 둔 것일 뿐이니 이러고서 백성이 언택 입기를 바란들 어찌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근래 학교가 능히하여 유자로서 학문의 도리를 모르는 자가 많고 교만하기까지 하니 매우 아름다운 풍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법을 세워서 할 수는 없으며 먼저 공경대부의 자제로 하여금 관에 돌아가 효제의 도리를 존중하게 하면 유자가 반드시 문자로 과거 보는 외에 더욱 중대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 여기에 종사할 것이니 그런 뒤에는 사습이 자연히 바로워질 것입니다. 하고 검토관 기준이 아뢰기를 학교 일은 원래 상께서 늘 유념하고 계시는데도 사습이 퇴폐하여 나아갈 바를 모르는 까닭은 국가가 교도하는 방도에 한결같은 강령이 없기 때문이니 한결같은 강령을 모여서 학문의 방도로 삼아야 합니다. 그 사이에 뜻을 고운하게 세워 집에서 자기를 닫고 조정에서 나라 일을 하고자 하는 자가 어찌 없겠습니까마는 말을 과격하게 하였다가 윗사람이 한번 그르게 여기면 누가 구태여 유자의 일을 배우려 하겠습니까? 상께서는 모름지기 교화로 배양하여 어려서부터 어부에게 효도하고 형제가 우애하며 연소 연장의 도리를 다 할 줄 알게 하고 자라서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를 알게 하여 그 중에 선을 좋지 못하는 자가 있더라도 국가가 이미 한결같은 강령을 세워서 교도하면 선비가 나아갈 바를 알고 나라의 일이 성취될 것입니다. 하고 정응이 아뢰기를 그일 김경필 정여창의 일에 대해서는 사당을 세우고 관에서 취재한다는 의논을 이미 정하였는데 대신이 또 이를 고쳤으니 매우 그릅니다. 김경필 정여창이 혁혁한 사업은 없으나 이 세상에 다해 큰 공이 있는데 성명이 이미 내려지고 나서 또 고쳤으니 어찌 이처럼 도착된 일이 있겠습니까? 이러면 사습에 있어서 무슨 보고 본들 것이 있겠습니까? 하고 정광필이 아래기를 김경필의 일은 신이 아는 바이거니와 다만 이웃의 자제를 모아서 가르쳤을 뿐이고 도를 강론한 것이 없는데 지금 입시한 재상이 다 김경필의 일을 압니다. 도를 강론한 사람은 도를 강론한 것으로 대우하고 자신만 수양한 자는 자신만 닦는 것으로 대우해야 합니다. 백록동에서 도를 강론한 일과는 같지 않으므로 신이 그 집에서 자손이 제사하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29관 중종 12년 9월 29일 애민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기준이 아래였다. 상께서 마음을 세우고 뜻을 기울이시는 것이 지극하시거니와 3대 이후로 듣지 못한 일입니다. 3대 이후로 신하께서 어찌 능히 3대 이후로 전하께서 어찌 능히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의 도리로 임금을 보도하지 않았겠으며 임금으로서 어찌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의 도리로 자임한 자가 있었겠습니까? 이제 상께서 마음을 이와 같이 세우시니 참으로 감격하여 눈물이 흐르려 합니다. 이와 같이 뜻을 세우고도 지치를 성취하지 못한다면 그 한스러운 님을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상의 이 마음은 지극한 것이므로 이 마음을 성취해야 하는데 좋은 실은 지나가기 쉬워서 미처 못할런지 모르니 춘추가 한창 계실 때 힘써야 합니다. 만약에 춘추가 이미 늦어지면 공부를 잘 하실 수 없거니와 만약에 능히 학술이 굳어지신다면 참으로 종사의 만세의 복이 될 것이며 만변을 대하더라도 어찌 처치하기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등조실록 29권 중종 12년 9월 29일 이민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다.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9월 29일 이민 네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주광조가 아뢰기를 상께서 천변의 견책에 따라 전에 파직하여 사퇴하였던 사람을 다 사용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대저 재변을 거치게 하는 도리에 있어서 대벽의 주라도 허물없이 부당하게 당한 것이라면 역시 짐작해서 너그러운 법을 써야 하는 것이나 혹시 직사를 잘못 거행해서 파직된 자나 인물이 마땅치 않아서 사퇴된 자라면 재변을 불러온데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명하에 사용하시면 미열한 무리가 제 마음대로 조정의 뜻을 헤아리고 또한 임금으로서 재변을 거치게 하는 도리에 있어서 그 정성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도 헤아릴 것이니 신은 속으로 유감됩니다. 파직하에 사퇴된 사람이 어찌 다 어진 사람이겠습니까? 진퇴를 가볍게 하면 도리어 교만한 마음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런 무리는 본디 초계하는 때가 있는 것인데 이처럼 문득 소용하면 반드시 조정을 깔보는 마음을 가져 도리어 징계되지 않을 것이며 요행을 바라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중종실록 29권 중종 12년 9월 29일 이민 다섯 번째 기사. 평양에 사는 길석이라는 백성이 어머니가 악질을 앓는데 무명지를 스스로 잘라 태워서 약으로 써서 고쳤다. 중종실록 29권 중종 12년 10월 중종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1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사경 손수가 아뢰었다. 국군이 적장으로 후사를 삼으면 국본이 절로 정해지는데 진헌공은 이를 어겨서 화폐가 따랐습니다. 헌공뿐 아니라 예로부터 이제까지 잘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지는 길이 대부분 이에 말미암았으니 평일에 적세의 분들을 정하지 못하여 다시 미혹의 우환이 있으면 궁위에서 후사의 자리를 물러나게 하는 환란이 반드시 이르게 될 것이거니와 이제 마음을 바르고 몸을 닫고 옛일을 거울 삼아 한결같이 3대의 성왕을 본받는다면 궁위가 절로 바루어질 것입니다. 중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1일 개묘 두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1일 개묘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다. 중종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1일 개묘 네 번째 기사. 밤에 건방과 곤방에 번개가 치다. 중종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1일 개묘 다섯 번째 기사. 황해도 해수에 지진이 발생하다. 중종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2일 갑진 첫 번째 기사. 크게 천둥하고 번개가 치며 소나기가 내리다. 중종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2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영의정 정광필 우의정 신용계 등이 뇌변 때문에 면직을 청하니 전교하기라. 하늘과 사람이 서로 감응하는 이치는 지극하거니와 인사가 아래에서 잘못되면 천변이 위에서 응하는 것이니 하늘을 공경하는 생각을 잠시라도 감히 마음속에서 늦출 수 있겠는가. 자잘한 재변에도 근심하고 두려워해야 하는데 더구나 겨울철의 천둥 번개이겠는가. 인심이 화목하면 전심도 화목하여 절로 어그러진 기가 없을 것인데 천재가 거듭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인심이 화목을 잃고 풍속이 순박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자나깨나 하늘의 견책에 응답하려고 생각하여 먹어도 음식이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고 자도 잠자리가 편안하지 않다. 이런 내가 어둡고 선하지 못한 소치요 경등의 잘못이 아니다. 경등은 사직하지 말고 내가 부족한 것을 도우라 하였다. 증조실록 30권 증조 12년 10월 5일 정리 첫 번째 기사 상이 태묘에 친제하다. 증조실록 30권 증조 12년 10월 5일 정리 두 번째 기사 상이 인정전에 나아가 백관의 조화를 받고 온봉 리에를 행하다. 증조실록 30권 증조 12년 10월 6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좌이정 김은기가 와서 두 번 사직을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증조실록 30권 증종 12년 10월 6일 무신 두 번째 기사 대사관 문건집이 김희수 등이 상소하였다. 대리야. 천지의 자리가 바르고 음양의 차스가 순한 것은 다스려진 표상이요 하늘이 도수를 잃고 땅이 안녕을 잃고 음양이 정상의 운행을 잃은 것은 어지러워진 징상입니다. 그러므로 왕자의 정치는 백성에게서 징험되고 하늘에서 드러나는 것이니 정치가 어그러지고 백성이 입안하여 하늘이 재변을 내리는데도 어지러워지고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며 망령된 자이며 임금에게 충성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우리 성종대왕께서 임명하고 호사하시어 잘 기르고 예우하여 쓰셨으므로 많은 인사가 등용되어서 왕조를 격양하여 사람에게 부딛고 권기를 피하지 아니하며 창의가 바야흐로 행해졌는데 간사한 자가 시기하고 대신이 유감을 품어 속으로 서로 도모할 뜻을 가졌으며 성명이 통촉하여 진압하심에 힘입어 끝내 요동하지 못하고 울분이 맺혀서 한번 펴볼 날을 기다렸습니다. 성묘께서 나라를 버리시고 혼광이 저기함에 온갖 이변이 아울러 이르고 재앙이 거듭내렸으나 하늘의 경계를 소홀히 하고 흉독을 부리기에 힘써 몹시 욕하고 허물을 얽어서 한 손에 잔해를 하여 미영신 10살을 거의 다 죽이고서야 비로소 마음에 쾌하게 여겨 드디어 조중에 거스른 말이 없고 선비가 아부하는 풍습을 사모하게 하고는 이것이 아니라고 방자하는 길을 편히 보장하기를 오래 하여도 자신을 어찌할 수 없게 하는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하였거니와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자신에게 돌아간다는 말이 반드시 맞아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 권이 한번 열리자 참독이 끝이 없어 죄 없이 사형된 자가 이루 헤아릴 수 없어 피가 거리에 흐르고 뼈가 들에 쌓이며 처자가 갈라져서 원망하는 도끼가 세상에 가득하니 온 나라를 망치는 화란이 곧 이르게 되었는데 조종의 언덕을 백성이 간직하여 있지 않고 선대의 공경을 하늘이 받아들여 싫어하지 않았어. 신과 사람이 서로 도와 종묘 사직이 의지할 때가 있었습니다. 전하께서 보위에 오르신 처음에 앞수레가 엎어진 것을 깊이 경계하여 먼저 유신을 내려다가 대궐 안에 두고 또 이를 개강하여 너그러 용납하시며 말함으로써 상을 받은 자는 있었으나 어진이가 이렇게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폭정 뒤에 전하께서 고무하여 진작하시는 것이 아직 성취되지 못하고 모든 관원의 자리는 구차히 채우기만 하고 마땅한 사람을 가려 쓰지 않으니 7, 8년이 지나도 덕이 넓게 펴지지 않고 정치가 공효를 보지 못하는 것도 모두 이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수년 이래로 선도를 떨쳐 일으키며 옛것을 사모하고 경세의 뜻을 두어 속된 일을 개교하지 않는 자도 들어 있으나 조반에 통명하여 더불어 성녀를 더 날릴 자가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비록 혹 성실을 다하여 전하께서 알아주시는 사람이 있더라도 무사람이 노여하고 시기하여 때를 지어 비방하고 위태롭게 하고 마구 헐뜯으며 날마다 선동하여 보고 듣는 사람을 현혹시켜 마음이 흔들리게 하는 것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진 사람과 변변치 못한 자가 뒤섞여 충언과 참소가 함께 들어오고 시비가 혼잡하여 회의가 혼란하여 그 어그러짐이 극심합니다.
시종은 임금의 덕을 기리는 신하요 대가는 임금의 이목이 되는 관원이므로 당초부터 구차하게 둔 것이 아니니 상덕이 넓지 않으면 계진이 없을 수 없고 선악을 가리는 방법이 정하지 않으면 변석이 없을 수 없고 사정이 섞이면 분명하게 가리지 않을 수 없고 정령이 어그러지면 바로잡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신은 임금이 의지하고 백성이 우러르는 것이므로 말을 혹 망령되게 하면 풍속이 글러지고 일을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나라가 병듭니다. 그러므로 주공은 성자인데 먹던 음식을 뱉고 감던 머리를 쥐고서 어진 선비를 맞기에 급하였고 대우는 지덕인데 착한 말을 들으면 절하였습니다. 참으로 교만하고 방자하면 남을 배척하기에 되기 쉽고 제 뜻만 고집하면 반드시 뉘우침을 일으키게 되는데 지금은 정치를 하는 자가 주공처럼 어진 선비를 맞기에 급하며 대우처럼 착한 말에 절합니까? 반드시 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신등은 압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또 하려 하지 않고 하려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싫어하기까지 합니다. 대신이란 중신이 본떠는 바이니 반드시 먼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밝혀서 한때의 추향을 보여야 인심이 정해지는 것이요. 지조가 없으면 사이에 움직이지 않기가 어렵습니다. 대저 요즘 사람들은 말이 한번 제 입에서 나왔으면 잘못된 것을 알더라도 반드시 고집하여 돌이키지 않고 행동이 제 몸에서 나왔으면 그런 줄 알더라도 그대로 행하여 고치지 않습니다. 혹 바른 것을 지키고 이치를 따르는 선비가 나와서 그 사이에 말하는 일이 있으면 망령되고 경박하여 절도가 없는 무리로서 제 뜻이 배척당하는 것을 싫어하여 비언과 사의로 대신을 현혹시키고 임금을 의욕하게 하는 자가 흔히 있으니 만약에 홀련히 그 말에 빠져든다면 전하의 사업이 마침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경계가 거듭 이르러 전하를 경동하는 까닭입니다. 국가의 대정은 대신에게 달려있고 조정의 공론은 대간에게 달려있는 것인데 대간이 공론으로 사람을 논하여도 사람들이 문득 위험한 말을 만들고 혹 사사로운 혐의 때문이라고 꾸며서 말을 퍼뜨려 헐뜯어 어리석고 이로운 것만 즐기는 자들이 정론을 끓이고 공의를 싫어하여 함께 어울려서 선동하여 서로 비방하고 원망하며 사설을 꾸미며 미워하고 울분하니 마치 심한 종기가 신복에 맺힌 것 같아서 신묘한 액을 먹고 영묘한 고약을 발라서 빠지게 하지 않으면 기가 심폐로 올라가 골마 터져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제1을 내려서 경고하는 것이 근래 더욱 심하여 일식월식이 있고 눈서리가 여름에 내리고 광풍이 불고 폭우가 내리고 나무가 뽑히고 지진이 있고 검수의 묘괴한 일이 생기고 우박의 재변이 있고 가뭄이 들었으니 이것이 다 사람이 화목하지 않아서 괴리된 상입니다. 또 9월 이후로 천변이 더욱 참혹하여 천둥번개가 여러 번 나타나고 또 10월에는 들어서 크게 천둥하고 번개치며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었는데 천둥 번개는 양의 정한 것이 바라는 것이요 10월은 수놈의 괴이므로 양계가 다 사라졌어야 하는데 제 때가 아니 때가 나왔으니 이것은 음과 양이 서로 다투어서 순하지 않은 증험입니다. 예전에 무도가 극도에 이르렀을 때도 지금과 같이 제의가 많은 적은 없었습니다. 조정에는 분란을 풀 방법이었고 민간에는 원망하고 다투는 백성이 있는데 위태하고 어지러운 때를 편성하여 편안히 지내고 두려워할 줄을 모르니 이것이 신등이 밤낮으로 부심하여 스스로 그치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대저사리에 옳고 그른 것이 있어 바꿀 수 없고 인정에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있으나 공과 사를 달리하는데 바꿀 수 없는 것은 정해진 분수가 있어 움직이기 어렵고 생각을 달리하는 것은 옮겨서 공에 부합시킬 수 있으니 분수는 정해지면 바꾸기 어려우므로 필부에게 있어서도 굽힐 수 없고 생각은 달라도 합칠 수 있으므로 임금이라도 아래를 따라 공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제 옳고 그른 것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사사로운 뜻을 고집하여 바꾸지 않아서 선비들로 하여금 끝으로 아첨하고 구차의 뜻을 같이 하고 차분히 아부하게 하여 좌우의 친근을 구한다면 선비가 사냐에서 묻혀서 죽을지언정 어찌 넉넉히 구차하게 용납되어 아첨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더없이 존귀한 몸으로 더없이 큰 사업을 지키시었는데도 비색과 동태가 갈리는 이 시기에 대공을 밝히고 편사를 없애어 만세에 정통을 끼치지 못하고 도리어 침체하고 잠잠하여 아부하는 풍속을 이루어 조정에 부도한 사람과 부정한 기가 있더라도 방관하고 물러가 제 몸만 보존하며 바른 말을 하려 하지 않는다면 주상께서는 어찌 이롭겠고 재상은 어찌 편안하겠으며 국가일이 마침내 어떻게 될런지 모를 일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천지의 밝음을 깊이 생각하시고 비색 동태의 갈림을 경계하여 살피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크게 밝혀서 선도를 도타에 지키고 그런 무리에게 요동되지 마소서. 정은 정응이 지은 것이다. 대사 남건이 소오를 보니 처음에 중립하여 사세가 변해가는 것을 관망한다는 말이 있으므로 남군이 자기를 가리켜 말한 것으로 의심하자 그 말을 삭제하였으나 그래도 소를 올릴 때 나오지 않으므로 소의 첫머리에 남군의 이름을 쓰지 않았다. 전교하기를 소의 뜻이 지당하니 이 뜻을 대신에게 말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6일 모신 세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김안국이 장계하였다. 그제 염한 이 돌대는 7살에 아비를 잃었는데 지극한 효성으로 어미를 공양하여 달마다 3번 음식을 풍성히 장만하여 잔치를 베풀어서 어미에게 바쳤고 어미가 죽었으나 3년 동안 여며살이를 하되 조석의 재전을 아주 깨끗하도록 힘썼으며 가난하여 늘 계속할 수 없으면 때로는 빌어다가 제사하여 조금도 게을리한 적이 없었고 흙을 자다가 무덤을 만들되 남보다 특이하게 하고 돌을 가져다 담을 쌓되 높이 석자나 되게 하였고 상기를 마치고 나서 어미의 무덤 곁에 아비를 옮겨 묻고서 명일과 기일에 지성으로 제사하고 매월 금은 날에 무덤에서 별제를 하니 제사 때마다 반드시 하루 전에 무덤 있는 곳에 올라가 치제하고 쇠소하고 잡초를 제거하였습니다. 유학 박극원의 아내 김씨는 지아비가 죽음에 애회하가 예도를 지나쳐서 영계를 붙들고 손발을 구르며 곡성이 끊이지 않았고 조석으로 제사하여 생시처럼 섬겨 3년의 상기를 마치니 3년을 마친 뒤에는 여의어 뼈가 드러났고 이어서 시부모의 집에 살면서 의육과 총선을 먹지 않고 늘 상망제를 지내는 일찍이 과부가 된 괴로움을 그 어미가 가엾이 여겨 그 지조를 아스려 하였으나 김씨가 알고서 하늘의 맹세에 좇지 않고 10년 동안 복량하되 조금도 해이하지 않았고 시아비 박계류가 죽음에 시어미의 무덤 곁에 묻고서 손발을 구르며 통곡하였고 여묘살이를 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였으나 친척이 말렸으므로 김씨가 비록 집에 있으나 죽은 지 아비의 상대와 똑같이 손수장만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유하 하호의 아내 강씨는 별지의 원범의 딸인데 호가 풍지를 앓는 15년 남짓 동안 약을 몸소 끓이고 맛보았고 지 아비가 죽어서는 애회가 예도를 지나쳐서 조석으로 곡하며 제전하고 조죽을 조금 먹을 뿐이고 채소나 과일도 먹지 않아서 겨우 뼈만 남아서 절하고 꿇어 앉을 때에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였고 3년상이 끝난 뒤에 초상 때와 다름없이 조석으로 재전하였습니다. 하양의 양녀 동덕은 나이 37에 지 아비를 잃고서 품을 팔아 조석으로 어미를 공양하되 제철의 채소, 과일을 구해 먹였고 죽은 뒤에는 무릇 해끝이 있으면 반드시 바쳤습니다. 생원 전 헌어인 젊어서부터 제 고장에서 행동을 조심해 살아서 잘못된 행실이 없었고 아비와 어미의 상을 잇따라 만나 6년 동안 여며살이를 하고 모든 상제에 있어서 모두 고례를 지키고 조석의 제전을 몸소 혼자 장만하여 동기들을 번거롭게 하지 않으며 끝내 한결같이 하였습니다. 선산의 유학 이 의중은 젊어서부터 효성이 돋아왔는데 그 아비가 병으로 오래 누우며 이 의중이 떠나지 않고 곁에 모셔 저녁에 잠자리를 보살피고 아침에 문안하며 나들이 할 때는 반드시 아래며 대소변을 볼 때는 몸소 받아내며 조석의 음식을 늘 반드시 먼저 맛보고 옷가지를 다 팔기까지 하여 맛난 음식을 사와서 끊어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영천의 학생 안수철은 나이 15에 아비 안제가 광지를 알아 고칠 수 없게 되니 안수철이 작도로 왼손의 넷째 손가락을 잘라서 약으로 썼습니다.
중조실록 30권 중조 12년 10월 8일 경술 첫 번째 기사 대신에게 전교하였다. 10월은 수놈의 달인데 천둥 번개가 여름과 다름없이 일어나니 하늘이 보이는 비상한 재변이 크거니와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하늘의 생각이 반드시 있을 터인데 어찌 예사를 생각하여 바삐 간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임금은 하늘을 가름하여 만물을 다스리되 혼자 다스릴 수는 없고 반드시 대신과 함께 성의가 사이뜸이 없게 하여 함께 상가고 공경하여 상하가 서로 화합해야 나라가 다스려지고 백성이 편안하고 만물이 번성하여 밝은 정치에 이를 수 있는데 내가 저기 한지 1기 동안에 재변이 거듭 나타나고 인심과 사습이 날로 흘러가고 민생이 고달파서 정치의 공효가 드러나지 않으니 이는 내가 덕없는 몸으로 조종의 어렵고 큰 사업을 이어받아 한가 조심할 뿐이고 나라를 다스리는 요령을 모르고 정성으로 대신에게 위임하지 못하여 조정의 허위가 풍습을 이뤄 독실할 일이 적다. 그러므로 이 폐단을 구제하고자 이미 의정부로 하여금 서사하게 하였으나 채통이 쓰지 않고 기강이 물러나여 상하가 전도되고 정령이 여러 곳에서 나와 호령이 한결같지 않으니 이러 곳에도 지극한 정치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경등은 마땅히 더욱더 독실하게 돕고 마음껏 보도하고 집을 잇고서 나라를 근심하여 아랫사람의 위를 공경하고 신민이 국법을 두려워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대소가 각각 제 도리를 알고 존비가 각각 제 질서를 찾아서 임금이 임금답고 신하가 신하답고 아비가 아비답고 아들이 아들답고 형이 형답고 아우가 아우다와 각각 제 도리를 다하게 되면 천의에 보답할 수 있어 재변이 사라질 것이다. 옛말에 임금이 어진 사대부를 만나볼 때가 많으면 자연히 기질을 함양하고 덕성을 훈도하게 된다 하였으니 더구나 재상은 더욱 자주 친히 만나보아야 하는데 그래 재상이 조강에만 들어오고 주강, 석강, 야대에는 다 입참하지 않는다. 내 생각으로는 재상이 조강에만 들어오는 것은 조종조의 구례이기는 하나 이제 특별히 주강, 석강, 야대에 모두 입참하여도 법을 고치는 것과는 다를 듯하니 이 뒤로는 재상은 경련의 직을 띄었던 안 띄었던 간에 주강, 석강, 야대 이원이 갈아들어서 고문에 갖추는 것이었단가. 야대에는 형세가 불편할 듯하나 야대는 어찌 다 있는 것이니 그날 오후에 미리 알려서 입참한 뒤에 이어서 직숙하고 이튿날 나가게 하는 것이었단가. 중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8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우의전 신용계 좌찬성 김정 좌참찬 이계명 등을 연방하였다. 김전이 아래기를 전제를 보건대 실패를 바로 마치셨습니다. 지금 삼공이 유위하지 못하는 것은 삼공의 소견이 대간의 소견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삼공과 대간이 상의하여 서로 도우면 국사 잘 되어가고 조정도 화목할 것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대간이 이를 논하는데 대신의 소견이 조금만 다르면 반드시 다르다고 하여 그르게 여깁니다. 예전부터 현인군자의 처세는 도로서 임금을 섬기고 불합함에 떠나갔거니와 어찌 자기 소견을 가지고 남의 불합을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저 사람들이 소견을 보면 바르기는 하나 패단을 일으킬 것을 헤아리지 않거니와 어떻게 자기 소견을 고집하여 남이 반드시 같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소 가운데 있는 화동하지 않는다는 따위 말도 이 때문에 나온 것이요 어찌 다른 까닭이 있겠습니까? 근자의 상께서 정성을 기울여 정치를 도모하시고 대간 시정도 정도로 인도하니 이러한 패단이 없으면 훌륭할 터인데 뒤에 일어날 패단을 헤아리지 않고 스스로 그르다고 생각하지 않으니 바라건대 상께서 잘 헤아리소서 하고 신용계가 아뢰기를 김전의 말은 그럽니다. 재상대간 시종의 언론이 다 그런 것 때도 있으니 상공의 말을 죄다 들을 수 없고 대간의 말만 들을 수도 없습니다. 시비는 상께서 정하셔야 합니다. 하고 이 계명이 아뢰기를 임금이 모든 일에 있어 자세히 해서는 안 되는데 근래 모든 일에 지나치게 상세히 살피십니다. 모든 일에 자세하면 그것이 조정의 상하가 다 좋아하는 일일지라도 인심이 화평하지 않아지는 까닭이 됩니다. 지금 조정에는 신하들이 화평하지 못하는 것은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까, 내일은 무슨 일이 있을까 늘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대저 사람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잣달게 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늘 이 행이 죄를 입은 일은 사람들의 마음에도 다 승복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오래 시정으로 있는 중에 그 문장과 용심이 다 극진한 것을 어뜸으로 삼았는데 이미 그 벼슬을 갈고 또 그 작업을 삭탈까지 하였으니 사람들이 다 놀라워합니다. 성대의 초야에 있는 사람이 다 임금의 조정에 서기를 바라는 뜻을 가졌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 초야로 물러갈 마음을 갖게 된다면 나라 일이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하고 신용계가 아뢰기를 이 계명의 말은 그럽니다. 시비를 분명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도 그럽니다. 다만 이행의 일은 중심이 승복하지 않습니다. 신도 쓸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낮은 풍계에 오래 머물러 두려는 것이 늘 미흡하게 생각되었으므로 저늘에 이것을 아뢰었고 그늘에도 아뢰었는데 이것은 이행 한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에는 임무를 진퇴하는 것이 중대하기 때문입니다. 하고 김전이 아뢰기를 이 행이 배척된 것을 사람들이 다 아까워합니다. 어떻게 드러나지 않은 일로 물리쳐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근래 인심을 놀랍게 할 만한 의논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김은기가 삼공의 자리에 있는 것은 누가 불과하다고 하기에 논박받았습니까? 이어서 이행이 또 논박받아 배척되었는데 전을 대신 중에 이행을 청구한 자가 많았는데도 이제는 이러하니 더욱 놀랍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행의 일은 무리가 어떠하여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모르나 대관은 서로 용납되지 못하여 갈아야 하는 함으로 갈았고 대사는 되지 못하면 그 가자도 개정해야 함으로 그랬던 것이다. 그러나 버리고 다시 거두어 쓰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하였다. 신용계가 아뢰기를 김은기는 젊어서부터 마음가짐이 아주 근신함으로 무사람이 다 우러러 보았는데 이 사람을 버리고서 국가가 장차 어떤 사람을 쓰겠습니까? 재간의 모자라는 곳이 있더라도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겠습니까? 권해서 취직하게 해야 합니다. 상소를 보면 또한 기강이 쓰지 않았다 하였는데 기강을 세우고자 하여 그 법을 고치며 물러나게 하는 것이 뿐이니 점차로 서게 해야 합니다. 저기 하신 일에 10여 년 동안에도 서지 않은 것을 갑자기 세우고자 하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장에 기강이 서기를 책구하자면 반드시 법을 엄하게 해서 세워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반드시 설 수는 없을 것이니 오랜 기간을 두고 책구해야 합니다. 요즘 보건대 사료의 소견이 각각 다르므로 상께서 말씀드리는 것이 한편은 옳고 한편은 글러서 어지러이 정해지지 않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상께서 짐작하여 옳은 것은 쓰고 그른 것은 버리셔야 합니다. 임금은 이것을 깊이 삼가서 아래 사람을 하여금 각각 제 마음을 진정하게 해야 합니다. 하고 김전이 이르기를 상하에 서로 돕는 무슨 일인데 성취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소견만 조금만 다르면 문득 이 일을 일으켜서 그러다고 하니 이것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저들은 다 정대한 사람인데도 그 배단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하고 우승지 이자가 아뢰기를 대간이 번갈아 올린 소에 상하가 서로 화동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 것을 보고 신도 놀랐습니다. 대신이 말한 것과 같이 상하가 서로 화동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인들 잘 되어 가겠습니까? 대저 어느 사람의 정상은 스스로 제 소견만 믿는 것이니 어진 사람이라면 마음을 비워놓고 좋은 말을 받아들여 자기 뜻을 버리고 남의 뜻을 따르겠으나 그 사이에 어찌 제 소견을 고집하는 자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대개 다 나라 일을 위한 것이니 이 때문에 어찌 어그러져서 다투는 일이 있겠습니까? 상께서 만약에 상하가 서로 화도하지 않아서 각각 제 소견을 고집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서 재난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 기들이 매우 중대하니 아래 사람을 하여금 각각 제 마음을 진정하도록 하게 하시라는 좌우의 대신의 말이 아랫말이 지당합니다. 하고 신용계가 아뢰기를 이자의 말이 마땅합니다. 신이 말한 것은 각각 제 소견을 고집하여 자기 말을 수행하려는 자를 말한 것인데 신이 말에 능하지 못하므로 말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러하였으니 신이 말한 데에 과연 배단이 있었거니와 이자가 신의 말의 배단을 구제한 것이 지당합니다. 하고 김전이 아뢰기를 무릇 의논하는 것과 의덕에 있어서 이동이 있더라도 각각 소견을 지킬 따름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대간의 상소에 옛일을 인용하여 지금의 일을 증언하여 화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 것을 보고 처음에 놀랍게 여겼으나 그 끝에 인심이 화목하면 전신도 화목하여 재변이 사라질 수 있다 하였으니 이것을 보면 그 말이 다만 재변을 거치게 하는 데에 마음을 두었을 뿐이고 별로 다른 뜻이 없을 것이다 하였다. 신용계가 아뢰기를 성종 때 야대에 자주 납셨는데 야대는 아주 좋습니다. 배우는 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무릎 강론하는 일에 있어서는 밤이 고요할 때 듣는 것이 좋습니다. 하였다.
중정시를 30권 중종 12년 10월 9일 신의 첫 번째 계사 양의장 정광필이 의논드렸다. 소 가운데 조정이 화목하지 않다는 등의 일은 신이 반복하여 생각하여도 그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다만 신이 강석에 나아갔을 때 시종대간이 번번이 건백하는 것이 있었으나 신은 늘 생각하기를 말하는 것이 바른 듯하고 옳은 듯하기는 하나 예전과 지금은 마땅한 것이 다르고 또 조정의 법이 갖춰져 있으며 더구나 우리나라는 탄환만한 작은 땅이 한 무등에 치우쳐 있고 혹 예전에는 마땅하더라도 지금은 마땅하지 않은 것이 있으므로 작은 나라의 예전은 한결같이 중국을 따를 수 없으니 만약에 갑자기 태고의 정치를 회복하지 않고서 한갓 법을 어지럽게 고치기만 하면 나라의 보탬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여 때때로 상 앞에 의논할 때 다만 신의 뜻을 아뢰었을 따름입니다. 아주 합당한 시패를 바로잡을 만한 것이라면 어찌 감히 고집하여 꺾었겠습니까? 다만 상의 뜻으로 양끝을 잡아서 중도를 취하시기에 달려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화합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아마도 의논하여 서로 돕는 도리에 어그러질 것입니다. 무릇 언론할 때 일체를 다 동의하는 것이 또한 어찌 국가를 위하여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제 마음에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데도 그릇되게 동의하는 것은 신은 늘 그르게 여깁니다. 주광석강 야대의 재상이 입장케 하여 고문에 대비하는 것은 상교가 윤당하십니다. 중정시로 30권 중종 12년 10월 9일 신의 두 번째 기사 동방에 무지개가 나타나다. 중정시로 30권 중종 12년 10월 10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수원부사 이성은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러하다. 신이 왜 읍에서 듣건대 조중에서 이 행이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 반드시 나라를 그르칠 것이라 하여 편척해서 이 행이 곧 공손히 물러가서 시골로 아주 돌아갔다 합니다. 이행 같은 사람이 성명의 세상에서 용납되지 못하고 이와 같은 악명을 얻었으니 신은 마음 아파 견딜 수 없습니다. 이행의 사람 되면 국량이 넓고 재학이 뛰어나서 참으로 세상에 드문 재기입니다. 패조에서 혹형을 받아 죽음이 겨우 터럭 하나 사이로 닥쳤으나 낯빛이 태어나여 지조를 변하지 않았으므로 그때 사람들이 감복하였으니 이행과 같은 사람은 생선한 화복으로 그 지조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미 알았습니다. 전하께서 처음 정치에 임하셨을 때부터 대신이 그를 청가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좌우의 시종이 청구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으나 전하께서 일찍이 타용하시지 않았으므로 군신이 괴하게 여기지 않았으며 신은 전하께서 반드시 살펴서 친히 그 실질을 안뒤에 쓰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피실 날을 기다린 지 오래였습니다. 근자에 특별히 대사안에 제수하심에 조야가 이행의 지우를 칭송하고 신도 전하께서 이미 그 실질을 아셨다고 생각하여 이행이 인정받은 것을 기뻐하고 나라에서 인재를 얻은 것을 축하했는데 곧 물리쳤다는 말을 들으니 통탄을 견딜 수 없습니다. 대간이 작은 잘못으로 논하였다면 의뢰 서로 용납되지 않으므로 채직한다는 것은 오히려 가하겠으나 나라를 그르친다는 명목을 논한다면 조정의 대신과 의논하여야 하고 그것을 살펴서 친히 그가 참으로 어진지 어질지 않은지를 본 뒤에야 진퇴하는 것이 옳은데 한 번 말하여 곧 그 벼슬을 갈고 두 번 말하여 그 자극까지 낮춰 그 사람이 간사한지 바른지를 가리지 않고서 마치 고추 부서처럼 버렸습니다. 이행에게 나라를 거친 사실이 있으면 그 죄 주는 것이 옳고 만약에 그런 사실이 없다면 그 사실을 밝혀서 전하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환히 아시도록 해야 옳습니다. 나타나지 않은 모호한 일로 남의 잘못을 만들어도 온 조정이 입을 다물고 잠잠고 있어 국가에서 사람을 쓰고 버리는 것이 잘못되게 하고 어진 사람이 뜻밖의 악몽을 잃게 하는 것이 어찌 조정의 행복이 되겠으며 어찌 사직의 행복이 되겠습니까? 신이 듣건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의원이 병을 고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사람의 병을 잘 고치는 자는 성질이 화평한 약으로 조용히 치료하여 오장을 고르고 원기를 보호하여 그 목숨을 보양하게 하지만 병을 잘 고치지 못하는 자는 당장에 그 효염을 보려고 효염이 바른 조열한 약으로 바삐 치료하여 마침내 정혈이 마르고 원기가 손상되어 그 목숨을 잃게 하는데 잘 다스려지기를 바라는 금세 사람이 어찌 이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무릇 금세 사람은 위선에 바쁘고 속성에 다급하여 한때의 폐해를 구하고자
구제하고자 하되 장래의 폐해를 염려하지 않으며 일축하여 요순의 지경을 만들고자 하고 일률로 인물의 풍성을 가지런히 하고자 합니다.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선인이라 하고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은 악인이라 하며 이를 의논할 때 말에 혹 서로 거스르는 것이 있거나 혹 서로 다른 것이 있으며 공론을 맞는다고 하거나 심술이 바르지 않다고 하며 문득 반대를 일으키고 비웃는 말이 들끓어서 드디어 그것이 조정의 의논이 되어 그 과실을 가지고 죄를 만들 뿐 아니라 문득 모호하여 밝힐 수 없는 악을 거론하여 머리를 들지 못하고 시위에 용납되지 못하고 사류에 끼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마다 두려워서 위축되어 제 뜻을 펴지 못하고 일거일동의 시이를 거스를까 염려하여 허명만 숭상하고 성실을 힘쓰지 않으며 심지어 벗을 만나도 말을 서럽거리고 굳이 뜻에 맞지 않는 것을 꾸며서 시론을 같이 합니다. 정부는 정부의 일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육부는 육부의 일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대가는 대간의 일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여 이를 의논하는 것은 반드시 외의에 따라 의논하고 이를 행하는 것은 반드시 외의에 따라 행하니 그 자리만 지키고 있을 뿐이고 정사는 밖의 논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인심이 혼탁하여 사습이 경망하기가 이와 같은 데가 없었으니 직정의 언론을 전하께서 어디로부터 들으실 수 있겠으며 정중의 의논을 전하께서 어디로부터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세상에 어찌 가부를 논할 일이 없겠습니까? 한 사람이 낸 의논을 천만인이 동의하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남들이 자기 의논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사사로이 제 한 몸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나라를 위하여 집을 잇고 공을 위하여 살을 잇는다면 어찌 이러하겠습니까? 정사가 대각에 돌아가기만 해도 오히려 넉넉히 정치를 물러나게 만들 수 있는데 지금은 정사가 조정에 있지 않고 재상에게 있지 않고 대각에게도 있지 않고 바깥 논의에 돌아가니 신은 마음 아파 못 견디어 눈물이 납니다. 이 행이 남과 이를 의논할 때 자기 소견이 혹 다르면 또한 구차히 동의하지 않으므로 이 때문에 시위에 거슬리어 마침내 악명을 얻게 되니 애석합니다. 이 행이 편출되며 조정의 대신 사대부가 머리를 맞대고 만나서 이 행의 일을 말하게 되면 가슴을 치고 눈물을 머금는 자가 많은데도 항의하여 변명해서 전하께서 그 사실을 환히 아시도록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애석합니다. 신이 덕건데 지난 9월 3일에 하늘에 비가 올 조짐도 없이 갑자기 크게 천둥하고 번개치며 비가 내렸다 합니다. 소리를 거둘 철이 지난 뒤에 천둥을 발하였으니 이것은 워낙 더없이 큰 변이요 마침 이행이 배척받아서 시골로 돌아가느라고 대궐에서 하직 인사를 드릴 때였습니다. 대저 재변이 일어난 것을 어느 일의 소치라고 지적해 말할 수는 없으나 혹 한같이 어미의 원망도 화기를 상하여 재변을 불러올 수 있으니 이 행과 같은 어진 사람이 성명의 조중에서 침울하여 변명되지 않는 것이 혹 하늘이 경계를 보이게 된 까닭일런지도 모릅니다. 또 지금 안정을 힘쓰지 않고 어지러이 고치기를 좋아하여 조정의 법을 반드시 지킬 것 없다 하고 추구를 힘쓰지 않고 오로지 농격하는 것으로 풍속을 이루어 남이 자기를 막을까 염려하여 속으로 끓이고 마음으로 비방함으로 멀리 내치고자 한다고까지 하였는데 그것은 비록 한때의 잘못된 말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나 대신 시종 언관이 어떻게 전하께서 반드시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시려는 것을 알고서 그 불가함을 밝히지 않습니까? 대저 어진 사람이 이를 의논하더라도 이동이 없을 수 없는 것이니 워낙 사람을 평정하게 하여 상의해서 바른대로 귀결하게 해야 할 것이요. 어찌 말 한마디가 자기와 다르다 하여 문득 그 사람을 의심하여 한 가지 일을 잘못 의논했다 하여 문득 그 사람을 배척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 깊이 살피소서. 대저 밝은 정치는 가찰에서 이룩될 수 없고 태평의 풍속은 부박에서 이룩될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 신의 말을 광망하다 하여 버리지 않으시고 군신이 신의 말을 거스린다 하여 싫어하지 아니하여 각자 칭려하여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제가 아는 공을 쌓고 속성을 바라지 말고 어지러이 고치기를 좋아하지 말고 각각 그 정성을 다하여 구차히 동의하기를 좋아하지 말고 서로 거스린다 하여 미워하지 말아서 마음과 덕을 합하여 상하가 서로 화합해서 시비를 의논하고 서로 도와 의사가 오직 곧고 행정이 오직 참되고 죄책이 오직 허물에만 미치고 진태가 오직 공정하여
진언하는 길을 터주고 지끈을거리는 버릇을 바로잡고 원기를 기르고 충신한 기풍을 세워서 유구한 공효를 기다리면 당후 3대의 정치와 밝고 태평한 풍속이 저절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행의 사람됨을 전하께서 제 신을 말 때문에 믿으시겠습니까? 마땅히 조정의 백료가 그 사실을 논의하여 만약에 나라를 그르친 사실이 있으면 그 죄로 이행을 죄 주셔야 하고 아울러 신의 무망한 죄도 다스리시면 신은 그 죄를 다르게 받겠습니다. 신이 이행을 아깝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이행을 사사롭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며 조정을 위해서 아까워하는 것입니다. 또 신이 시이에 죄를 얻게 된다는 것을 모르지도 않습니다. 시사를 보고 눈물이 흘러 구구한 정성을 스스로 그칠 수 없어 미친 말이 입에서 나와 재앙이 제 몸에 미치는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사신은 논한다. 성언은 등재할 때 홍문관의 상소를 표절하여 겨우 합격하였다. 이제 이 소위 말한 광패 한 대가 많으나 문세는 순하니 반드시 이 성은에게 부회하는 자가 지었을 것이다. 혹 이 사균이 지은 것이라고도 하나 확실하지는 않다. 중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10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참찬관 이 언호가 아뢰기를 우리나라는 아들을 고용하는 방법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릴 때 바로 가르쳐야 자라서 성취할 수 있습니다. 옛말에 6살에 샘과 방위의 이름을 가르친다 했는데 원자가 이미 향악의 뜻을 아니 교양하는 방법을 다 해야 합니다. 하고 지사 김전이 아뢰기를 김은기가 이미 샘과 방위의 이름을 베껴 써서 가르쳐 올렸습니다. 아랫사람을 대하는 데에도 예도가 있는데 이제 겨우 3살이시니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제부터 교양하는 일을 다 해야 합니다 하였다. 시독관 유용건이 아뢰기를 은일 상수의 뜻과 상 앞에 아랫말을 신이 듣건대 지극히 한심합니다. 그러나 상께서 향방을 이미 알고 뜻을 굳게 정하셨으니 반드시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래의 일이 이와 같은 까닭은 성종조의 재상 중에 음험한 자가 있어 마침내 착한 사람들을 해쳐서 죽이기까지 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이 잠자코 구차하게 용납하기를 바라는 것이 버릇이 되어 왔으나 지금은 성명이 위에 계시니 아래 있는 사람들이 서로 언론하여 가부를 상의하여 도와가는 것은 상께서 향방을 굳게 정하시기 때문인데 시종대간이 어찌 감히 각각 제 소견을 고집하여 제 의논을 스스로 옳다고 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또 잘 다스려진 세상일지라도 어찌 소인이 없겠습니까? 근자의 상의 지기는 굳게 정하여지셨으나 근일의 일을 들으면 요동되지 않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조정의 일은 마땅히 대신 대간 시종들과 가부를 상의해야 할 것이니 다른 일이 없을 것이니 근일 상소를 보니 조정이 불허한 것으로 의심하였으나 보기에 놀랍다. 그래서 조정이 요동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찌하여 불허한 자가 있겠는가? 하며 김전이 아뢰기를 접대 연방 때의 소의 뜻을 보건대 어그러져 다투는 자가 있는 듯하니 어찌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각각 소견을 고집하여 그 패단을 일으키는다는 것을 모를 따름입니다. 의논은 정제하더라도 그것이 패단을 일으키는 것에는 생각이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또 그 의논은 그러다고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의논은 바르더라도 끝내 가서 생기는 배단을 스스로 알지 못하므로 상께서 그 배단을 일으키는 일을 분별하셔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11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11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여원부원군 송일이 병 때문에 영경연사를 해면해 주기를 청하니 사직하지 말라 전교하다. 중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12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이성은의 소를 정원에 내리고 이르기를 소위 말이 지나친 듯 하기는 하나 또한 현시의 병폐를 보고서 말한 데가 있다. 다만 이행의 일은 대산을 간 까닭은 동렬에게 용납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가자를 도로 빼앗은 것은 대산을 갈았기 때문이요. 나라를 그르쳤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니 이것은 이성은이 외방에 있어 그 까닭을 잘 모르는 것이다. 또 아주 시골로 돌아갔다는데 나는 이행을 말미를 받아서 간 것으로 들었고 아주 시골로 돌아갔다는 것은 미처 알지 못하였다. 이 소는 뒷날 연방 때 재상들에게 보이도록 하라. 하며 정원이 함께 의논드리기를
이 성은의 소 가운데 말에 광폐하고 이치에 순하지 않은 데가 많은 것을 상께서 보셨으니 버리고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제상들에게 보인다면 그것은 소 가운데 말을 주의하는 것 듯하니 그러면 해로울 일이 많게 됩니다. 이 행이 대산에 갈리고 가자를 깎인 까닭은 외관으로서 다 잘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정원에 머물러 두라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상이 처음에 제상들에게 보이고자 한 것은 이 성은의 말에 의욕됨이 없지 못하였기 때문인데 정은이 아렘에 따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하였으니 이것은 마음이 없는 말이다. 증조실록 39 증조 12년 10월 12일 갑인 두 번째 기사 병조가 야대에 입시하는 제상이 자는 것을 중원부의 직방으로 할 것을 아뢰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증조실록 30권 증조 12년 10월 12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이 성은의 소를 정원에 내리고 이르기를 소의 말이 지나친 듯 하기는 하나 또한 현시의 병폐를 보고서 말한 데가 있다. 다만 이 행의 일은 대산을 간 까닭은 동렬에게 용납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가자를 도로 빼앗은 것은 대산을 갈았기 때문이요. 나라를 그르쳤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니 이것은 이 성은이 외방에 있어 그 까닭을 잘 모르는 것이다. 또 아주 시골로 돌아갔다 했는데 나는 이 행이 말미를 받아서 간 것으로 들었고 아주 시골로 돌아갔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하였다. 이 소는 뒷날 연방 때 제상들에게 보이도록 하라 하며 응? 왜 또 그래요? 계속 두 개가 나왔네. 증조실록 30권 증종 12년 10월 10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참창간 김정이 아뢰기라. 증조실록 30권 증종 12년 10월 10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참창간 김정이 아뢰기라. 접대 대신을 연방할 때 대간의 소 때문에 말이 있었고 이 성의 소도 아주 광패합니다. 무릇 일을 하는 자는 각각 제 소견을 옳다고 여겨서 반드시 제 뜻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요 어찌 다른 마음이 있겠습니까? 대신이 지나치다고 말하였고 상께서 그것을 들으시고도 그렇다고 여기시면 소인이 그 사이에서 엿보고서 상하를 요동하여 제술수를 부리려 할 것입니다. 또 오늘날 하는 일을 보더라도 어찌 어지럽히는 일이 있겠으며 또 어찌 서두르는 일이 있겠습니까? 군자가 일을 할 때는 성명한 임금과 현철한 재상을 믿고 사는 것인데 만약에 임금이 조금이라도 의욕되는 마음을 갖거나 대신에게 꺼리는 기색이 있다면 나아가기 어렵고 물러가기가 쉽습니다. 지금 위에서 성명이 계시고 대신 중에 부정한 사람이 없으므로 비록 소인이 있더라도 아무 짓도 못합니다. 그러나 대신에게 저러한 기색이 있거나 상께서 그 분운을 싫어하기만 하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사류의 마음이 장차 해산될 것이니 이것은 큰 깃털입니다. 이 성은의 소에 자기에게 동의하지 않으면 이류로 지목한다 하였는데 만약에 사정 시비를 헤아리지 않고서 자기에게 동의하지 않는다 하여 문득 이류로 지목한다면 이것은 변변치 못한 소인의 일이겠으나 만약에 아첨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착한 사람이 미워하는 바이니 어찌 이를 같이 하겠습니까? 그 충사 시비는 상께서 밝게 분별하여 경박한 의논에 요동되시지 않아야 합니다. 하고 특징간 권균이 아뢰기라 한번 의논을 내서 무사람의 마음을 따르게 할 자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은 성인 외에 쉽게 얻어지겠습니까? 의논에 같지 않은 것은 장차 조정이 불화하는 근본이 될 것이니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나 지금 성하게 고명하심으로 시비 사정의 소재를 밝게 살펴서 잘 분별하시면 아랫사람 중에 어찌 이기기를 좋아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상께서 시비 사정을 밝게 가리어 조정이 안정되게 하셔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과 아랫사람이 다 나라 일을 위하는 것이니 무릇 의논이 있을 때 옳은 것은 좋고 그런 것은 어기면 될 것이요 서로 다툴 것은 없다. 중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10일 갑인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10일 갑인 다섯 번째 기사 전라도 나강, 흥양, 광양에 배꽃이 피다. 중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10일 갑인 여섯 번째 기사 서방에 무지개가 나타나다. 중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13일 을묘 첫 번째 기사 대사관, 문건, 지비, 김희수, 헌납, 신광한 등이 이성은의 소 때문에 와서 사직하고 신광한은 면대를 청하니 전교하기라.
이 성은의 손에는 과연 광패한 말이 있으니 사실로 받아들일 것이 못됩니다. 다만 이 행의 일을 논한 것은 외관으로서 반드시 미처 잘 알지 못한 것이 있을 것이다. 어찌 사실로 받아들여서 비염을 하겠는가? 헌납은 따로 면대를 정할 것도 없다 하며 문건등이 또 아뢰기를 이 성은은 대간이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자는 어질다 하고 자기와 뜻을 달리하는 자는 나쁘다 하며 혹 공론을 억지로 심술이 바르지 않아서 애매한 이로 주의주니 이 행을 논박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였거니와 대간은 공론으로 이를 논하는데도 이제 이렇게 말하였고 상께서는 시패를 보고서 말하는 데가 있다고 분부하셨으니 상께서 참으로 그런 패단이 있다고 생각하여 말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 장차 조정의 정사를 어지럽힐 것이므로 관계되는 바가 매우 크니 내쳐서 거절을 보이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행이 나라를 그르친다고 논박한 때였다는 것은 상하가 다 지나치다고 하였으나 다른 말은 다 이미 버려두었으니 내치기까지 할 일은 아니다 하였다. 중종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13일 을미호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선교하였다. 조와 이정이 그늘이 사직하였는데 그 녹음 받아갔는가? 받지 않았거든 주라. 중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14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정원이 아래기라 좌이정 김은기가 지금까지 녹을 받지 않으니 받도록 하라고 주서를 보내어 일어서서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주서 이 약빙이 와서 좌이정 김은기의 말을 아래기라 차차 조정의 공론을 듣고서 행공하게 한다면 전교대로 하겠다 합니다. 하였다. 중종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14일 병진 두 번째 기사 동방에 무지개가 나타나다. 중종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15일 정사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아래기란 이 성은의 손은 시비를 변란할 수 있으며 조정의 상하를 이간시키는 것이니 반드시 매우 징계한 뒤에야 백성이 다 상의 뜻이 의혹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조정의 묻 의혹도 풀릴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이 성은의 소에 지나친 데가 있기는 하나 그 주인은 오로지 이행의 일이다. 이미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또 더할 일이 없다 하였다. 중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15일 정사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다. 중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15일 정사 세 번째 기사 경영관 이계명 이유청 안당에게 금대를 내리다. 중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16일 모 첫 번째 기사 한무리가 지고 양이가 생기다. 중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17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주청사 좌참찬 이계명 형조판 참판 이사균 정조사 동지 중추부사 이지방 등이 표문을 받들고 연경으로 갔다. 중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18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정원의 전교하기를 좌이정이 아직도 출사하지 않으니 삼공으로서 어찌 이러할 수가 있는가? 부르려 할 때마다 병이 있다 하므로 부르지 못하였다. 짐작해서 출사하라고 말하라 하였는데 김은기가 전교를 듣고서 곧 아뢰기를 신이 삼공으로서 논박을 받았으므로 취직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취직하라고 거듭 분부하시나 오랜 배앓이가 있어 병세가 줄면 근간에 출사하려 합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18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사간 윤은필 지평 이청 정은 임건 정응이 아뢰었다. 대저 군신 사이는 의심하는 일이 없어야 뜻이 서로 맞는 것인데 그일 상께서 이 행을 논한 일은 상하가 다 지나치다고 한다 하셨으니 대간이 이를 아뢰는 것을 공론이 아니라고 한다면 장차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신이 직분을 다하지 못한 탓이므로 감히 사직합니다. 중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18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장령 유인숙이 아뢰었다. 이 성은의 소는 조정을 이간하려 한 것이니 매우 징계해야 이런 패단을 없앨 수 있습니다. 중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18일 경신 네 번째 기사 윤은필을 등에게 전교하였다. 대간은 이행을 가리켜 나라를 그르친다 하는데 이행이 바야흐로 대사안이 되니 서로 용납되지 못하므로 갈았으나 조정의 상하가 다 지나치다고 하고 이 성은도 그것을 말하였는데 어떻게 주의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비염하지 말라.
증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19일 신유 첫 번째 기사. 대사관 문건 지비 김희수 장령 유인수 정순붕 헌납 신광한 정은 임건 정응 등이 이 행을 논한 일은 상하가 지나치다고 한다는 정교 때문에 와서 사직하지 말라 전교하였다. 증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19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오늘 연방 때에 비유하는 일이 있을 듯하니 대간을 비유할 듯하다는 말이다. 대간이 번갈아 올린 소를 가지고 들어오도록 하라.